지금으로부터 불과 지난주, 이란 국영TV는 침묵했습니다. 화면이 꺼진 게 아닙니다. 앵커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이란 전역의 스마트폰으로 하나의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2026년 2월 28일 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테헤란 북부를 강타했습니다. 45년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탱해온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혁명 수비대의 핵심 지휘부 다수도 함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총성이 울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울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히려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듯이. 왜일까요? 왜 45년 체제의 최고 수장이 죽었는데 이란 사람들의 첫 반응이 공포가 아니라 침묵이었을까요? 그 답은 하메네이가 죽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총알보다 먼저 날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라는 이름의 폭탄입니다. 이란은 공습 이전에 이미 내부에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의 막으로 이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왜 이란의 기반은 이미 썩어 있었는지, 하메네이의 죽음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더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지금 2026년 3월 이란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45년 제국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총이 아니라 밥상이었습니다. 제1막, 무너진 기반, 빵이 정치를 이기다. 2026년 1월, 테헤란의 한 제과점 주인은 아침마다 2번 가격표를 붙입니다. 개점 전에 1번, 점심이 지나면 또 1번. 하루 사이에 밀가루 도매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아침에 와서 본 가격과 오후에 와서 보는 가격이 다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니까요. 이란 리알화는 2025년 말을 기점으로 폭락의 속도가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공식 환율과 비공식 시장 환율의 괴리가 벌어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2025년 4분기부터는 비공식 시장에서 1달러를 사려면 수백만 리알이 필요해졌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사람들은 이제 리알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한 대 가격을 말할 때 리알로 말하면 숫자가 너무 길어 불편합니다. 그냥 달러로 이야기하거나 아예 금 그램수로 환산합니다. 식료품 물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공식 통계 기준으로만 70%에 육박했습니다. 비공식 체감 지수는 그 이상입니다. 닭고기, 달걀, 식용유 같은 기초 품목들이 1년 전과 비교해 2배, 3배 값이 됐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실질 구매력은 매달 증발하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조용한 공포.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찍어내는 구조적 악순환이 원인입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프린터를 돌립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려 돈을 또 찍습니다. 이 순환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밥상 앞에서 이란 사람들은 언제 거리로 나왔을까요? 2025년 12월 3일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수십 명이었습니다. 항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생선 가격이 사흘 만에 2배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에서 생선을 살 수 없는 역설. 그 시위는 일주일 만에 이란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마샤드, 이스파한, 타브리즈, 테헤란. 도시마다 구호는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런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밥 먹여주냐? 많은 외신들이 이 시위를 2022년 히잡 시위의 연장선에서 보려 했습니다. 틀린 분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시위의 참가자 구성은 달랐습니다. 2022년에는 주로 대도시의 젊은 층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소도시의 40대, 50대 자영업자들, 은퇴한 공무원들, 시장 상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구호보다 구체적인 불만을 외쳤습니다. 이달 집세를 못 낸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이것이 경제 시위와 정치 시위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정치적 자유는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음 끼니가 없다는 것은 참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인간의 본능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정부는 2022년 시위는 총과 체포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은 총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총으로 쏜다고 쌀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2026년 1월까지 시위는 간헐적으로 지속되며 이란 사회 기저에 커다란 불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 위에 2월 28일에 공습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온 사람들만이 이란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더 조용하게, 더 치명적으로 이란을 빠져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란을 떠난 의사와 간호사의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의사회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전문과 전공의의 경우 절반 이상이 졸업 후 1년 이내에 출국합니다. 이란 국립대학 의대를 나와 이란의 병원 수련을 마치고 그 모든 국가 투자를 가방에 담고 캐나다나 독일로 향합니다. 의료만이 아닙니다. 공학, 컴퓨터 과학, 핀테크 분야의 전문직들이 줄줄이 출국합니다. 스탠퍼드, MIT 등 박사 학위를 받은 이란계 연구자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실리콘밸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란에 있는 후배들에게 연락합니다. 비자 스폰서가 되어줄 테니 나오라고. 이것이 두뇌 유출의 신패턴입니다. 국내에 남은 엘리트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이탈을 돕는 구조. 남아있는 이들도 심리적으로 이미 떠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테헤란 대학교 한 공대 교수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10년 뒤에도 이란에 있을 사람 손들어봐. 손을 든 학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수 자신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탈출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단기 충격보다 훨씬 심각한 장기 마비입니다. 병원에서 전문의가 없어 수술이 미뤄집니다. 인프라 공사에서 고급 엔지니어 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씨가 마릅니다. 국가의 두뇌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공백만 남습니다. 그 공백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습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마지막 기둥도 마저 흔들렸습니다. 2026년 2월 28일 그날 이후 오후 11시 12분 테헤란 북부 엘라히에 지구 상공에 섬광이 일었습니다. 이란 방공망을 뚫고 침투한 정밀 유도무기들이 수초 간격으로 목표물을 강타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관저와 인근 혁명수비대 지휘시설이 표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한 작전이었습니다. 하메네이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함께 있던 혁명수비대 정보부장과 최고 안보구칙 핵심 위원 몇 명이 동시에 제거됐습니다. 이란 공식 매체는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통제 시스템이 갑자기 주인을 잃은 것입니다.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습은 군사시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란 남부 후제스탄주의 핵심 정유시설 2곳이 함께 타격됐습니다. 이란 최대 발전소 단지와 연결된 변전시설도 포함됐습니다. 군사적 타격이 경제 인프라 파괴와 결합된 복합작전이었습니다. 이란 당국은 공식 피해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집계할 시스템 자체가 혼란 상태에 빠졌으니까요. 테헤란 거리의 첫 반응은 앞서 말한 것처럼 놀라우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5년 동안 이어진 공포의 원천이 사라진 순간 사람들은 슬퍼하지도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면 인간의 감정이 먼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침묵은 애도가 아니라 재보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총성이 그쳐 더 무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경제 심장, 혁명수비대 제국의 균열음이. 이란에서 식당을 차리거나 건물을 짓고 싶다면, 통신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혹은 정보공사를 수주하려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든 반드시 하나의 벽을 만납니다. 혁명수비대와의 관계. 허가권이든 계약이든 네트워크 등 간에 이란 경제에서 혁명수비대를 완전히 피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만 해도 이란 GDP의 30%에서 40%가 혁명수비대 산하 기업들의 손을 거칩니다. 비공식 연계 기업까지 포함하면 추정치는 80%에 육박합니다. 건설 분야의 하탐 알 안비아 그룹, 통신의 이란셀 지분, 항만 운영권, 석유 밀초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의 상단에는 하나의 최종 결재권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직후 이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먼저 벌어진 것은 충성 경쟁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 내부 여러 파벌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상대 파벌의 자산을 차지하려는 인부 쟁탈전을 시작했습니다. 계좌 동결 시도, 시설 점거, 내부 고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이 이란 경제 시스템의 실핏줄을 끊어놓았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계약 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담당자가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투자 결정은 중단됐고 장기 계약은 보류됐습니다. 이란의 민간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마치 시정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이것이 하메네이 사후 이란 경제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 단순히 정치 경제적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습은 이란 사람들의 일상에서 빛을 앗아갔습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국입니다. 동시에 지금 기름이 없어 차가 멈추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역설이 이란의 현재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공습은 군사 목표물만을 정밀 타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제스탄의 아바단 정유단지와 아라크 시설 일부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 두 시설은 이란 국내 정유 처리 용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원유는 땅에서 뽑아 올려도 정제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넣을 수 없습니다. 정유 시설이 멈추자 이란의 주유소에서 기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전 위에 앉아 있으면서 연료가 없는 나라, 전력망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변전시설 타격으로 인해 테헤란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하루 수시간의 순환 단전이 시작됐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멈췄습니다. 냉동창고의 식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비상 발전기로 버텼지만 발전기 연료도 조달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란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명할 구심점이 없어서입니다. 기존의 공식 채널은 모두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기반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서 정부 성명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텔레그램 채널과 해외 페르시아어 방송으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산막입니다. 무너진 경제, 사라진 지도자, 꺼진 불빛, 그 폐허 위에서 누가 왕관을 지부려 합니까? 제3막, 심판의 시간, 누가 왕관을 쓸 것인가?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주타바 하메네이, 죽은 최고 지도자의 차남으로 아버지 생전에 이미 후계자로 육성됐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란 헌법은 최고 지도자를 혈연으로 세습하도록 규정하지 않지만 권력은 항상 규정보다 빠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이름이 아닙니다. 혁명수비대라는 집단입니다. 사실상 이란 경제와 군사를 손에 쥔 이 조직은 어떤 개인이 최고 지도자가 되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모즈타바가 아버지의 네트워크를 물려받으려 한다면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들은 자신들의 사람을 전면에 세우려 합니다. 이 충돌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잔인할 정도로 직접적입니다. 승계구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란 리알화는 2차 폭락을 겪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발표 이후 72시간 만에 비공식 시장에서 리알 가치는 추가로 30% 이상 하락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미 수백만 리알이었던 달러 환율이 더 치솟았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금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화폐보다 금이 낫다는 것을 수십 년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권력 공백은 단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권력 구조는 여러 겹의 제도와 인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전문가 평의회, 최고안보위원회, 혁명수비대, 대통령실, 이 모든 기관이 지금 서로의 눈치를 보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체스판에 킹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킹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모든 말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이란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2026년 3월 현재 이란 앞에 놓인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북한 시나리오와 이란판 개혁 시나리오로 구분합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이란 국민들의 고통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북한식 폐쇄 경제, 수비대 강경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란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없이 내부 자원으로 버티는 고립 경제에 진협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한적 지원이 명줄이 됩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추가로 하락하겠지만 체제는 유지됩니다. 북한이 70년 넘게 그렇게 해왔듯이. 두 번째 시나리오, 체제 전환과 개방. 이 경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경제 독점이 해체되거나 현저히 완화돼야 합니다. 핵 협상이 재개되고 제재 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조건 충족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기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1년에 소련이, 1987년에 한국이, 1989년에 동유럽이,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것,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이란이 오랫동안 혼돈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명확한 지도자도 없고 명확한 방향도 없는 회색지대. 이 상태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내일 밥을 어디서 구할지 걱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치적 시나리오는 사치입니다. 이란의 몰락이 세계에 미치는 파장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란이 오래 흔들리면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면 전 세계 서민들의 물가가 오릅니다. 이란은 미동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막을 거쳐 이란의 2026년을 따라왔습니다. 첫째 막에서 보았듯 이 나라의 기반은 총알이 날아오기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화폐가 휴지가 됐고 중산층이 사라졌고 나라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짐을 쌌습니다. 둘째 막에서 우리는 45년 체제의 물리적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혼돈의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경제의 공백과 겹쳤고 그 결과 이란 사람들은 암흑 속에서 다음 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막, 지금 이 순간 이란 사람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고립 혹은 고통스러운 개방. 어느 길이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란 사람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찬란한 문명의 유산을 가진 나라가 왜 이 지경에까지 왔을까요? 외부의 적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그 자원을 독점하고 그 교육을 통제하고 그 문명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사용한 소수 때문일까요? 이란의 이야기는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책임없이 자원을 장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